안녕하세요.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닥터리스 피부과의 이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폼클렌징 너무 많이 써요. 너무 과도하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은 그렇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피지는 우리 피부에서 바깥쪽에 유분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 가지고 유수분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분이라는 것을 너무 없애버리게 되면 피부 밸런스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유분을 어느 정도는 채워주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보습제예요. 피부 바깥면에 강력한 보습막을 상당 시간 동안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 보호막을 잘 형성해 줘야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습제는 잘 바르고 폼클렌징은 좀 멀리 하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별로 짜도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여드름을 그걸 눈뜨고 못 보겠다 하면서 막 너무 과하게 짜는 경우들이 많죠. 여드름을 짜는 것은 반드시 노하우가 필요해요. 노하우가 필요하니까 되도록이면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여드름을 짜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야기 하자면 여드름 스팟이라는 거 있죠. 여드름 스팟 테이프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여드름 균은요, 공기를 싫어해요. 그 여드름 스팟이라는 반창고를 붙인다는 행위가 오히려 여드름 균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이걸 붙이려면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항생제를 먹는다라는 조건 하에 붙여야 돼요. 항생제도 먹지도 않고 겉에 피부가 탈락되지도 않았는데 여드름을 짰다고 무조건 그걸 붙이게 되면 나중에 그 반창고를 떼었을 때 더 고름이 많이 차 있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드름 스팟 반창고,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인터넷에 흔히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여드름을 치료해 준다라는 연고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계도 있고,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런 게 좋으면 병원에서도 그런 걸 썼지 우리가 왜 그렇게 어렵게 치료하겠어요. 하나만 더 말할까요? 로아큐탄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을 먹게 되면 온몸의 피지가 바짝 말라버리거든요. 즉 피부가 매우 건조해지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여드름이 낫지 않고 그 약을 끊게 되면 다시 금방 재발한되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요. 좀 부담이 되는 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인 방법을 택해서 건강하게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계절 중에 특별히 좋고 특별히 나쁜 치료 계절은 없어요. 봄, 가을은 알러지가 잘 생기기 때문에 안 좋은 점이 좀 있고, 여름은 기온이 높아서 피지의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안 좋은 면이고요. 겨울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또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고 너무 건조하고 여드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드름 치료에 적합한 시기는 사계절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드름 치료가 됐건 어떤 피부에 대한 치료가 됐건 가장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가장 빨리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염증 주사라고 하는 거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이 주사를 놓으면 염증이 가라앉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되긴 해요. 하지만 잘못 놓으면 우리 인체 조직 중에 어떤 일부 조직이 영원히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야 되는 경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로 남자들이요, 턱선에 보면 아무리 짜도 뭐가 나오지도 않고 이미 단단하게 흉터처럼 변해버린 그런 여드름이 있거든요. 결절성 여드름이라고 해요. 이미 부풀어 오른 흉터나 결절성 여드름이라는 그 흉터 조직을 녹일 수 있는 게 이 주사밖에 없어요.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걸리면 치료가 될 여드름을 하루 만에 낫고 싶어서 이 염증 주사를 맞으러 온다는 것은 얼굴 피부를 담보로 굉장한 모험을 하는 거니까 염증 주사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병원 가서 놔주라고 막 이렇게 부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레이저로 여드름 치료하는 거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드름 균에 살균의 효과가 있다거나 피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레이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나쁘진 않지만 너무 많이 쏠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부위들 중에서 치료가 좀 잘 되는 부위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부위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코 주변 잘 안 돼요. 그리고 입 주변 잘 안 돼요. 턱이나 목 이런 데도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자극의 여부, 원래 조직의 여부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게 크게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치료가 여드름에 관계된 치료든 색소에 관련된 치료든 탄력에 관련된 치료든 어떤 치료가 됐든 간에 여드름이라는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에는 모든 치료를 조심하긴 해야 돼요. 여드름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얼굴 전체의 컨디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색깔상의 여드름 흉터가 있고요. 모양상의 여드름 흉터가 있어요. 색깔상의 여드름 흉터에는 먼저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드름 홍반이라고 하죠. 붉은 자국, 혹은 이 붉은 자국이 여러 개가 모여서 얼굴 전체가 빨개지면 홍조라고 해요. 여드름 홍조. 더 악화되면 갈색이나 회색으로 더 진해지는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드름 자국이라고 하는 건데요. 색깔상의 여드름 후유증에 대한 문제들이고요. 모양상의 여드름 후유증은 이제 좀 더 어려워지는데요. 모공 같은 흉터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깊게 패이고 넓게 패이는 그런 좀 널찍한 흉터가 있어요. 더 진행이 되면 울퉁불퉁한 결절성 흉터라는 것도 있어요. 색깔에 대한 치료는 보통 6개월 전후에 레이저 치료가 따르면 보통은 70~8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냅니다. 모양상의 흉터는 1년 이상, 2년, 3년 이렇게 연 단위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도 50% 이상 개선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양에 대한 치료는 어렵긴 하지만 또 각자 생각해서 도전을 해봐야 된다라는 크게 난이도를 가지고 분류하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폼클렌징 엄청 자주 쓰시는 분들, 스크럽이나 피부 각질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바깥에 표피가 굉장히 손상이 많이 받아 있고 민감해져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폼클렌징을 안 쓰는 어떤 세안 습관을 최소 1~2주 이상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렇게 민감해지거나 빨개지거나 따갑거나 하는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보습 때도 같이 쓰시고 어떤 개선이 있으면 그 후에는 레이저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햇볕을 자주 보시는 분들, 햇빛 때문에 자극받은 피부가 좀 좋아지고 나서 레이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성인들의 경우에 레티놀 같은 제품들이나 다른 기능성 제품들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어떤 기능성 제품이나 강한 연고들로 인해서 민감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분들은 이런 약들을, 연고들을 끊고 레티놀 같은 화장품 기능성 제품들을 끊고 또 1~2주 정도 있다가 오시는 게 좋겠죠. 스테로이드 연고는 장기간 쓰게 되면 정말 그거는 피부가 얇아져요. 얇아지면 민감해지고 빨개지고 하는 거거든요. 끊어야 돼요. 민감한 상태를 줄여놓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할 때는 땀도 나고 해서 좋겠지만 하고 나면 수분 쏙 빠지고 피부 노화 확 일어나고 그러니 사우나도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피부의 회복은 3주가 걸립니다. 3주 정도를 그런 안 좋은 것들은 다 멀리하고 좋은 보습제나 물 자주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피부를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 놓고 레이저를 하면 더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